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들 때까지 함께하는 건혜림입니다.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시화되면서 증권시장에서 이 남북 경협과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평균 17개 종목 가운데 90% 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먼저 북한의 개성공단에 공장을 두고 있는 인디에프가 올 들어 110%가 올랐고 좋은 사람들이 90% 이상 대북 송전 관련의 재룡전기와 선도전기도 각각 코스피 대비해서 급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도 상승 흐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의 대부분은 실적이 악화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 만큼 펀드 수익률도 점검해봅니다. 역시 올해 들어 해외 주식형 펀드 가운데 베트남 펀드의 수익률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올 들어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어내고 있는데요. 다른 펀드 수익률 대비해서 4배가 웃도는 성적이고요.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이미 과열 논란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자 올 초 신규와 추가 가입을 중지하는 소프트 클로징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네요. 자, 월요일인 만큼 한 주의 이벤트와 전망들 꼼꼼히 챙겨봅니다. 시장공감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주말 정말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 더불어서 북미 관계까지 개선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우리 시장도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5월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도 랠리 좀 보자 이렇게 외치고 싶네요. 양시장 모두 상승불 전거래에 의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일중 그래프 체크를 해보시면요.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 흐름 꾸준히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전거래보다 0.88% 추가로 올라와주면서 2,480선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전거래일에 이어서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일 대비해서는 그 규모가 좀 적었지만 여전히 이 양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기관 242억 원, 외국인 381억 원의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개인만이 홀로 6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덜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지수의 탄력도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하죠.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추가 상승, 특히나 3거래일 연속으로 이 두 자리 포인트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이 됩니다. 전일보다 11.78포인트 추가로 올라와주면서 877.5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를 해보실까요? 여기에 쌍끌이 매수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 쪽에서 조금 더 매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300억 원 가까운 규모의 물량,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장중에 매수 쪽으로 가닥을 다시 잡고 있는 부분 긍정적인데요. 개인은 홀로 250억 원의 물량을 덜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골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누적 금액 순으로 먼저 들여다보시면요. 셀트리온이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요? 전거래일에 코스피 200 편입 후에 차익 매물에 급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반등에 나서주고 있고요. 1.8%가량의 플러스권, 특히나 기관, 외국인 모두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요즘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죠. 주가도 0.44% 추가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11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가 1.5% 플러스로 화답을 해주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LG그룹 많이 올라와 있네요. LG디스플레이 3.5%의 강세, 외국인 크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등도 오늘 상승세 시연을 하면서 양호한 수급 상황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매수 강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필룩스가 매수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바이오업체 인수 소식에 현재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는데 차익 매물로 인해서 2% 조금 전에 조정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사들이고 있네요. 이 밖에 동선제약, LG노트,
삼성전자tek, LG 디스플레이 등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무림 PMP가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업종 대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4% 추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고른 순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누적 금액 순으로 들여다보시면 SM이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려 주가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 현재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 고르게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바이오주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바이로메드, 네이처셀, 차바이오텍 등 각각 굉장히 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강한 순매수세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밖에 LNF, 파라다이스, 제넥신 등도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도로도 체크를 해볼까요? 매수 강도가 센 종목 순으로도 보시면 SM이 1위고요. 그 밑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기 가격 조정을 거쳐서 오늘 2% 반등에 나서고 있고 특히 외국인의 매수 강도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신팽메탈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의 순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넥센테크가 15% 가까운 상승률, 현재고가 14.21%의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고요. LNF도 큰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들여다보셨는데요. 지금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상준 소장의 골든타임 순서에서 공개를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시구간 시황센터였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아임니어스탁 오늘의 최영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투데이 오늘 헤드라인의 인터넷 사항을 보니 올해 의약품 업종 22% 넘게 상승, 통신업은 11% 하락을 나타냈다라는 주요 기사가 보이시죠?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의약품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떨어진 데 반해 의약품 업종이 22% 오르며 코스피보다 25% 추가 상승을 나타냈고 업종 대표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급등한 게 상황이고요. 뒤이어 종이목재, 이 무림 PMP가 주가가 두드러졌고요. 의료정밀, 운수창고업 등의 상승을 나타냈지만 통신업과 전기가스, 섬유의복 등 14개 업종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좀 더 표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작년 시장에 두드러진 이 고평가 종목에 대한 추가 상승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통신업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그 통신료 인하 압력 부분도 분명히 좀 작용을 했겠지만 주식시장이 워낙에 가는 주식만 계속해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통신업 좀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섬유의복도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적인 측면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주가 하락이 두드러지지 않았나. 하지만 올해는 좀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인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주요하게 보는 분석이 업종 대표주가 업종 2위주보다 주가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목재에서 업종 2위주 한솔재즈가 15% 올랐는데 무림 PMP가 50% 가까이 더 올랐고요. 의료정밀에서는 KC텍이 마이너스인 반면 덴티움이 34%의 수익, 의약품에서는 한미약품이 17%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의 상승, 업종 2위보다 역시 업종의 1위 대표주가 주가 흐름을 우위하는구나라는 사항이네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일단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작년 시장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워낙에 이런 차별화된 장세가 좀 지속이 됐고 그렇군요. 이 부분은 워낙에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이 좀 지속이 됐기 때문에 더 두드러진 게 아닐까. 근데 올해부터는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큰 시장의 흐름이 좀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너무 차별적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심려하지 마시고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오늘 첫 번째 기사의 핵심은 한 주의 시작인 만큼
주요 이번 주 증시 전망입니다. 자, 어떻게 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을까? 네. 여튼 대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었다라는 거, 이제 북미 대화까지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주가에는 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요. 하지만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라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실적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증시 이벤트 가운데 주요하게 보고 있는 건 미국의 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서비스와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확인될 경우 연준의 투가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대해볼 만하지만 3월에 FOMC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지났다라는 기점으로 완화했다라는 점은 기대를 하지만 3월에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대됐다라는 점, 그리고 무역 분쟁과 북미 대화의 기대감은 이번 주에 아주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분석입니다. 가장 주요한 중점은요? 일단 저번 주에 나왔던 지표 중에 그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장중에 약간 약세가 진행이 될 뻔했는데 임금 지표가 뒤따라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임금 지표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이제 저희가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여기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리스크가 굉장히 좀 많은, 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아마 이런 긍정적인 흐름은 쉽게 끊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 4번에서 3번으로 줄어들 만한 명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의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3일에 발표될 미국의 CPI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네. 3월에 FOMC 앞두고 주요 이벤트들 체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경제신문에서는 교육업체 한 가지 알아볼까 하는데요. 메가스터디 하면 우리 그 초중고등학교 때 네. 학습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학생 인구가 줄고 외형 간의 경쟁이 높아졌지만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해요. 네. 자, 주요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에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2,500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자, 매출액 2016년과 2015년 1,745억 원과 1,252억 원 등의 매출액에 상승하고 있는 하얀색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형뿐 아니라 내실도 좋다라는 게 평입니다. 당기순이익과 이런 영업이익도 각각 300%가 넘는 이익률이고요. 초등학교부터 성인에 이르는 폭넓은 교육 라인업이 구축한 결과라는 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전세대 교육기업으로 자리매김을 기대하고 있는데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주가의 한방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관심 가져도 될까요? 사실 제가 최근에 메가스터디라는 종목 거의 안 봤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메가스터디 종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어떤가요?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 제가 사실 메가스터디 세대거든요. 이게 2000년도부터 메가스터디가 인터넷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제 세대 때는 대부분 다 메가스터디 강의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메가스터디가 부활을 예고를 한 게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지만 예. 스타 강사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타 강사를 1타 강사라고 부르는데 그 1타 강사를 좀 많이 섭외를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메가스터디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나 현금성 자산만 거의 1,500억에 달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1,800억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산도 굉장히 좀 우량한 상태이고 실적 회복 속도 굉장히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CMS에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이지만 이런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주식도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앞서서 이 북미 대화의 물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그 관련 종목들의 급등이 올해 들어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디에프나 재룡전기, 선도전기, 현대엘리베이터, 좋은 사람들 등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상승 무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북미 관계 개선 기대감에 오늘 화장품주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 개선에 따른 사드 보복 완화 기대감으로 화장품주가 일제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츠 한불이 한 6%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맥스나 아모레퍼시픽도 일제히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사드 보복 완화 기대감에 과연 화장품주 기대감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고요. 오늘 특징 중 한 가지만 더 보면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진 이후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한 종목이 있습니다. JST나가 10% 이상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대하TI나 재룡전기, 선도전기, 자화전자 등도 오늘 동반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가 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데 너무 먼저 빨리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아마 있거든요. 그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올 어떻습니까? 겁니다. 과열인가요? 근데 사실 과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오름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뭐 실적이 수반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뭐 남북과의 관계가 혹시 다시 엉켰을 경우에 급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지금 사실 보면 미국 쪽도 굉장히 호의적인 상황이고 일본 쪽도 호의적인 상황으로 좀 돌아서고 있고요. 중국 쪽도 호의적이면서 한국 내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분석들도 보면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최소한 4, 5월 달까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내일 그 주가 급등락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4, 5월 달까지는 시세가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목을 접근을 할 때 뭐 바로 비중 100%를 뭐 한 번에 다 들어가기보다는 분할로 매수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이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은 조금 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5월 달에 있는 북한과 미국과의 만남 이 이벤트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는 남북 경험주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관심도도 쏠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다 함께했습니다.